안녕하세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미국의 대학원 가기 전에 경력 쌓는 법 알려드렸죠. 자, 일단 최악의 방법은 취업 안 돼서 한국 대학원 석사 찍는 게 가장 최악이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취업 안 돼서 도피한 사람들, 대학원을 도피한 사람들과 만나게 돼서 그 연구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원 갈 때 뭐 박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미국의 석사로 바로 가는 게 좋다고 했죠. 혹은 미국의 석사만 할 사람도 당연히 미국 석사를 가야겠죠. 그리고 그 후에 미국 석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 취업하든지 아니면 미국 석사 마치고 미국 박사 가는 게 가장 좋은 루트예요. 자, 그럼 미국 대학원에 어떻게 한 방에 붙을까? 당연히 학부 때 뭔가 인턴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대학원 인턴이든지 기업 인턴.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 지사를 다니면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연구핏을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회사도 규모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긴 맞아요. 규모가 크면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뭔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데 가면 좋겠죠. 큰 데 가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큰 데 남들도 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너무 대기업만 이렇게 규모가 있는 데만 목 놓고 있다가는 이 취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 중에 직원 한 20명 정도밖에 없는 조그만한 회사도 있다고 했죠. 이런 데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영어로 컨퍼런스 하기 때문에 영어 감각도 익히고 영어로 이메일 쓰기 때문에 영어도 익힐 수 있고 그러면서 미국의 연구핏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미국에선 꽤 유명해요. 무슨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국에 지사로 있으면 한국에서 대기업 다는 일이 좀 무시할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소기업이니까. 하지만 이 해외 시장에 나가면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훨씬 유명합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SOP에 쓸 말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서양인들이 봤을 때 훨씬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회사가 딱 이력서에 있을 때 한 번이야 눈길이 더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미국 사회는 학벌 사회나 뭐 네임밸류를 따지는 사회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임밸류를 쌓는다기보다는 실제로 미국 회사에 한국 지사에 있게 되면 미국 본사랑 컨퍼런스 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화상회의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이 미국 본사가 뭘 하는지 염탐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치 닌자처럼. 그래서 미국 본사가 뭘 하는지 그 키워드를 열심히 받아 적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거죠. 그 SOP를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럴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님이 실제로 한국 지사에서 했던 일이 예를 들면 아주 초라하게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싸구려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조립하는 아주 수준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본사랑 회의할 때 염탐하세요. 왜 한국 지사에서 이 싸구려 모니터를 이 본사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염탐하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한국에서 중소기업에서 하청에서 만드는 싸구려 모니터가 알고 봤더니 그게 미국 본사로 가게 되면 본사에서는 그걸 뭘 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량의 칵핏에 쓰이는
가상현실 뭐 3D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쓸 말 되게 많잖아요. 사실 자기가 한국지사에서 했던 일은 싸구려 모니터 조립하는 거 관리하는 일이었지만 그게 본사 레벨로 가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뭐랄까 그런 건 뭐라 그러죠? 증강현실 뭐 칵핏을 만드는 뭐 그런 소재라고 쳐봐요. 그러면 할 말이 되게 많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의 증강현실의 칵핏을 연구했다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포장을 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님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봐요. 여자친구에게 줄 그 옷을 하나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주잖아요. 여자친구 기분 나빠요. 하지만 아주 멋진 에메랄드 빛깔의 박스를 사가지고 에메랄드 빛깔의 종이 박스에다가 그 옷을 담아요. 그 다음에 그 멋진 하얀 리본으로 이렇게 쫙 포장을 해서 주면은 여자친구가 감동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원리예요. 내용물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국계 회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 그러면 포장할 게 너무 많아요. 반면에 한국 토종회사 가면은 이 포장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그 대학원 가면은 포장할 게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외국계 회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국에서 하는 일은 중요한 일 안 시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사에서 하는 엄청나게 멋진 프로젝트에 아주 초라한 일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옛날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외국계 회사 다닐 때 그 본사에서 그 무인 자동차 그 설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외국계 회사 지사에 다녔거든요. 전 뭘 했는지 알아요? 아주 초라하게 나사 부품 하나 그 일본제 나사 부품으로 원래 본사에 있는 디자이너가 의도를 했는데 요거 일본 나사 쓰면 비싸니까 한국 중소기업 나사로 바꿀 수 없겠냐. 아주 이런 초라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초라하죠. 하지만 이게 내가 나사 하나 선정하는 그런 초라한 프로젝트를 했었지만 이게 본사를 캐보면 이게 본사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한 부품이었어요. 할 말 진짜 많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포장을 잘 하기 위해서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포장한 다음에 그 나중에 교수가 물어보면 이 말빨이 서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나사 부품 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하는 이 가오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때도 아주 있어 보이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 본사에 있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에 그 부품들을 국산화하고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는, 그러면서도 원가 절감을 하는, 코스트 리덕션을 하는 그런 리서치를 수행했다. 아주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